그럼 바로 두 번째 스타트업 101 진행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스타트업 101의 주제는 바로 푸드 앤 에그테크와 마케팅 인사이트입니다. 함께 해주실 저희 퍼밋의 박성기 대표님 그리고 밭 주식회사의 이미소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대표님들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두 분께서는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신데 혹시나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에서 감자빵 판매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 밭 주식회사 대표 이미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형 스마트팜으로 디지털 강소농을 만드는 주식회사 퍼밋 대표 박성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가 엄청 멋지시네요. 정말 연예인들 모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레는데요. 네, 먼저 박성기 대표님, 퍼밋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요즘에 이제 에그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 농식품 쪽의 생산, 농산업의 농산물의 생산 쪽에서 약간 기술 중심의 베이스인 그런 스타트업 기술들 이런 것들이 스마트팜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심에 퍼밋이라는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퍼밋에 대한 간략한 소개랑 스마트팜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형 스마트팜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지었습니다.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뭐 네덜란드도 10,000평, 20,000평 단위로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두 부부가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한국형 스마트팜은 저희가 정의를 내린 게 600평이다, 900평이다. 여기까지는 두 부부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농부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라는 거를 고안을 해서 그거 위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테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우스가 열고 닫고 그거를 핸드폰으로 또는 뭐 자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마치 그런 게 자동으로 이렇게 다 재배를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스마트팜도 사실은 어떤 팜 중에 하나예요. 그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마트팜은 조금 더 용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로봇이나 뭐 기술적으로 좀 자동화가 더 많이 된 그런 것들을 스마트팜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예, 외부 환경과 어떻게 되면은 좀 분리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우스 온실 안에서 키울 수도 있고 또 노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알아서 물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왜 우리 가뭄이면은 좀 이제 감자도 잘 안 나오고 고구마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적시마다 물을 줄 수 있고 환경과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농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주신 부분처럼 사실 스마트팜 하면 되게 좀 현대적이고 뭐 기술적이고 로봇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상상이 될 만큼 여러 가지 좀 선진적인 게 생각이 나긴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이제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업 하면 이제 땡볕에서 되게 이제 수고로움을 이제 견뎌내시면서 이제 농작물을 맞아요. 좀 채취하시는 농부분들의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고전적인 의미의 농업이란 이제 산업을 이제 스마트폼으로 이제 전환하시는 이런 아이템을 선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에그테크를 좀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먹고 살려고 네, 밥 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제가 20살 때부터 이렇게 에어컨 수리공이었어요. 배관. 그 제가 이거 본관을 이렇게 만지고 자유롭게 만지는데 농촌에 가면은 배수로라든지 아니면은 관수라든지 그런 게 제 눈에는 굉장히 쉬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농민들이 하나 고치는데 50만 원, 뭐 10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주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내가 고쳐줄게 대신 20만 원만 줘. 거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이렇게 벌다 보니까 하루에 많게는 140만 원 벌고 혼자서 그렇게 이게 너무 돈을 쉽게 번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됐고 또 제가 귀농을 했었습니다. 귀농을 했었는데 저한테 농사가 체질이 맞아요. 예, 이게 타고납니다. 딱 좋은
왜냐면 제가 일찍 일어나요. 습관이. 아침 여행가시군요. 현대인에게 없는 네. 그런, 네. 제가 4시면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오. 몇 시에 네. 주무세요 그러면? 한 10시 일찍 자야 대신에. 해 떨어지면 잡니다. 네, 그래서 이만큼 나랑 적합한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미래를 생각할 때 첫 번째 군인을 생각을 했어요. 일찍 일어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농사는 꼭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던데 진짜 우연찮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입소문이 금방금방 나고 저 친구한테 고치면 싸게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라는 게 전라도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 회사가 차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뭐 이렇게 진짜 제가 작정하고 몇 천억의 회사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든 케이스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직원 한 명 생기고 직원한테 월급을 줘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또 2명 있고 3명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많아진 거죠. 그리고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이렇게 막 어떻게 해서 왔냐 그러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에그테크라는 부분을 선택한 이유도 사실은 먹고 살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상장하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 제가 잘 삐져요. 제가 잘 삐지는데 네. 원래는 제가 이게 직원도 월급 주려고 대출 받으려고 이렇게 갔었는데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은행은 앞으로도 이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행 가서 이렇게 이런 꼴도 당하고 저런 꼴도 막 당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한국 그 예전에 실용화재단이죠. 지금은 진흥원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마 나는 해도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3천만 원 지원 사업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 개발이 시초가 됐고 이 3천만 원 가지고 물을 굉장히 쉽게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게 이제 조금 잘 됐어요. 잘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투자에 욕심이 있어서 투자를 받으러 이렇게 돌아다녔죠. 근데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너무 이렇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너네는 비닐하우스도 하고 관수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니까 도대체 니네 회사 이름을 뭐 정체성을 모르겠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해준대. 그래서 우리 회사는 투자를 못 받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또 하이트 진로라는 곳에서 투자를 한 군데서 딱 받았어요. 받고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투자가 한국 투자 한투 파트너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들어오고 근데 진짜 안 받고 싶거든 이제. 근데 계속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운이 좋은 게 IR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사실 IR 한 적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투자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성장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그 기후도 그렇고 요즘에 자동화, 그러니까 기후가 우리가 자연에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자동화나 기술력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뭐 요즘에 뭐 관계 시설 하는 벼 쪽은 많이 자동화가 사실 되어 있기는 한데 밭작물 쪽은 정말 자동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스마트팜이 정말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다. 뭐가 두 번째냐? 첫 번째는 단군 이래 모내기. 모내기 했을 때 저는 1차 첫 번째였고 지금은 이제 선진 농업으로 가기 위한 두 번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필이면 이럴 때 저희가 또 태어났고 이거를 좀 어떻게 숙제 삼아서 좀 더 이제 후대한테 더 좋은 농법을 전수를 시키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농업 기술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들이 귀농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뭐냐면 1번 뭐 하세요, 2번 뭐 하세요, 3번 4일차, 5일차부터 해서 작물이 나오는 시기까지. 그래서 저희는 그 매뉴얼을 완성을 시켰고 그게 빅데이터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사실 막 이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농민들이 여태까지 썼던 농가일지 그거를 저희가 데이터화 시켰고 데이터화한 거를 이제 농민한테 오히려 주는 거죠. 그래서 20, 30년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저희 이제 패밀리가 되려고 하면은 그 농법을 버려야 돼요. 저희 매뉴얼로만 기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1%의 자기 생각을 담으면 안 돼. 저희 농법으로 하고 저희가 BM이 거의 그런 쪽이거든요. 대신 저희는 농민한테 로열티를 받습니다.
로열티도 받고 뭐 하우스 짓는 것도 저희한테 지어야 되고 영양제도 저희한테 사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많을수록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계속 로열티가 많아지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보다는 확실히 저희가 농업 기술이 발달을 해야지 농민들이 잘 따르니까. 새로 진입하시는 귀농하신 분들께 좀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스마트팜 이제 같은 경우. 처음 귀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그 수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들은 딸기를 접한 적이 없어요. 수입만 했지.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아. 있죠. 그러니까 뭐 또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인도네시아에서 딸기를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실내에서 LED로. 대신 이 사람은 1일 차에 뭐 하고 2일 차에 뭐 하고 3일 차에 뭐 한다. 이런 것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네,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농업이 가치는 좀 가지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밭 주식회사 이미소 대표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려 하는데요. 퍼밋이 농업의 좀 기술적인 가치를 접목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밭 주식회사는 농업의 이야기를 붙였다는 인상을 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밭 주식회사를 창업하게 된 이야기 간단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농업의 어떤 컨텐츠 플랫폼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패션 디자인과를 졸업했고 경영학과 부전공을 했지만 졸업은 잘 하지 못했고요. 공부만 좀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다양한 감자 품종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흰색 감자가 아니고 빨갛고 노랗고 파란색인 7가지 색깔을 가진 정말 다양한 색깔의 감자를 농사지었고 전 세계에는 3,000종의 감자 품종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감자 품종 수는 100종 정도도 되지 않고 그 와중에도 지금 이제 유통되고 있는 감자 품종 수는 손가락 안에 든다. 라는 그런 문제를 알게 됐고 그래서 좀 그게 지금 뭐 식량 주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가 식량 주권 뭐 이런 좀 진지한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만 농가 소득에 아주 직접적인 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사이즈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은 옷만 가득 있다면 농민 이제 그런 경쟁할 수 있는 게 가격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런 걸 좀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게 비단 유통 구조만의 문제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건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유통도 문제가 뭐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다양한 품종이 이게 유통되지 않는 어떤 이런 지금 구조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소비 시장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또 공급에서는 또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시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좀 다양한 품종이 소비될 수 있는 좀 고부가 가치 시장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 6년 정도 사실 3년 정도는 1인 기업으로 했고요. 지금의 공동 대표인 최동력 대표를 만나면서 3년 전에 창업을 해서 다시 재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6년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2년 전에 감자빵이라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춘천에서 굉장히 연예인 지나가면은 다 알아보시는 감자 밭 카페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사실 제가 애들을 재우고 밤에 빨래를 이렇게 개는데 EBS에서 대표님 강연이 갑자기 우연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그 강연을 보고 홀린 듯이 약간 책도 사고 가슴이 웅장해지고 있는데 저희 육성 기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동시에 그래서 팬이 됐는데요. 그 밭 주식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 아주 인상 깊은 문구가 있었는데 NPNP입니다. 노 페인 노 포테이토 이렇게 재밌는 문구가 써 있었는데 여기서 뭐 대충 의미는 알겠지만 여기서 혹시 노 페인에 해당하는 좀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셨으면 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냥 그 농민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어릴 때 뭐 쌀 한 톨도 아껴 먹어라 농민의 피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사실 정말 많은 것에 해탈한 경제에 이르러야 농민을 정말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씬에 있으면서 느끼게 됐는데요. 약간 환경에도 좀 굴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해 한 해 뭐 분노가 있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제 주변의 농민 분들은 정말 한 해 이렇게 뭐 농사를 잘 못 짓거나 이래도 약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야 할까? 좀 농민마다 물론 당연히 스타일이 너무 다르겠지만 어떤 정말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굴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수입을 이렇게 좀 추구해야 하고, 그러니까 땅을 내 땅이 아니라 어떤 또 후손에게 이제 물려줘야 하고, 뭐 이런 정말 다양한 것들을 또 이제 생각해야 하고, 그랬을 때 정말 땅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만드는 게, 그리고 생산을 할 때마다 공산품들은 사실 환경을 파괴하는 생산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농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더 환경에 이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직종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런 데에서 이제 정말 멋지고 존경받아야 될 업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노페인 노포테이토, 그러니까 정말 그 고통 없이는 감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 슬로건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창업 기업들이 그 자신의 회사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나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초기 창업인 단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밭 주식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감자빵이라는 제품을 굉장히 트렌디하고 감각적으로 잘 대중들에게 어필을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감자빵 성공 이후에 이제 그 좀 따라하는 이제 카피캣 제품들이 무려 200종 가까이 나올 정도로 되게 히트를 많이 쳤다고 들었는데, 사실 밭 주식 회사만의 좀 마케팅 스토리나 아니면 전략 같은 부분에서 좀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는 처음에 정말 저희가 2년 전에 처음 냈을 때 정말 너무 많은 곳에서 따라해서 그건 분들에서 처음에서도 인간인지를 사실 조금은 너무 좀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엄청난 기업가 정신이 이제 추천하신 분인데, 아빠한테 이렇게 좀 출출됐더니 정말 너무 많이 혼났고, 너가 그렇게 대표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가 이런 감자의 소비 시장을 창출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너가 사실 그때 당시 그 미국산 분말 감자들이 쇼트가 날 정도로 되게 히트가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자 이제 그 원물을 가공하려면 되게 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외국산 감자를 막 사용하고 했는데, 그런 거를 지향하고 국내산 감자를 사용할 수 있게 너가 좀 선도를 해야지, 그런 거에서 따라하는 거에 너가 지금 몇 년 내에서는 그건 사업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씀이셔가지고 죄송해요. 제 질문이 뭐였죠? 제가 ADHD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주의력별 표정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갈 수 있나요? 네, 정확한 네,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그래서 마켓 포인트가 뭐였냐? 네. 맞아요. 차별화 전략.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지금도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춘천 감자빵이 원조라고 거의 모르세요. 사실 지금 5천만 인구 중에 제 생각에 0.5% 정도 조리 감자빵을 드셔보셨을까? 사실 그렇다면 엄청 감사한 일일 정도로 1% 미만 분들이 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사실 저희의 자부심은 그래도 드실 사람은 좀 다 드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마케팅에 왜 얼리 어답터 있잖아요. 이렇게 왜 고객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이제 뭐 처음에 매스하게 이렇게 대중화가 되기 전에 좀 그 얼리 어답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케터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거를 빠르게 캐치하시는 분들은 이미 저희가 원조라는 걸 좀 인지하고 계시고, 그 배경에는 일반 이제 고객분들께서 거의 대부분은 그냥 감자 모양 빵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거기엔 저희가 다양성에 대한 부분, 그 존재에 대한 부분, 되게 철학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인문학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되게 인문학적인 베이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철학이나 어떤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늘 저희를 좀 응원해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카피캣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저희 DM이 이미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감자밭에서 조치를 안 해주시냐, 왜 따라하게 납두냐, 이런 식으로 고객분들이 먼저 저희한테 클레임을 걸 정도로 저희는 이제 좀 저희가 나름대로 좀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드리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좀 자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바이럴 해주시는 것 같고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마케팅을 하실 때 그러면 뭐 요즘에 SNS도 많이 하시고 뭐 다양한 마케팅 툴들이 있는데 감자밭의 스토리 자체를 어쨌든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저희의 또 자랑이 한 가지를 좀 하자면 어깨가 좀 올라가는 일인데,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진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내부에서도 그 마케팅 비용을 안 사용했다고 플랫폼에서 초청받아서 가서 얘기하면 되게 막 나중에 대표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몰라가지고 잘. 근데 우리 마케팅 비용 사용한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제 처음으로 입점을 했는데, 그 입점할 때 되게 힘들긴 했어요. 뭐 저희 작다 보니까 입점 안 해주는데 6개월 동안 막 메일을 보냈는데 매주 메일을 보낼 때 업데이트를 했어요. 저희가 늘 똑같은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엔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해가지고 이제 입점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한 번도 저희가 광고를 돌린 적이 없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두 건 있었겠죠. 왜냐면 입점돼 있는 줄 모르니까 저희가 딱 한 번 인스타그램에 한 번 업로드를 했거든요. 이렇게 입점을 했다. 그 뒤로 저희가 하루에 1000건 이상 나갈 때도 있었거든요. 저희도 약간 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그게 한 분이 이제 2배씩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소문이 난다고 해야 하나? 사실 온라인에서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은 뭐 A/B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하죠? 퍼포먼스 마케팅 뭐 이런 걸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그 내부에 그런 팀이 있지도 않거니와 사실 저희 내부 생각에는 사실 뭐 SNS 많이 사용한다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워낙 그 사실 농부 약간 농부 출신이고 오프라인 출신이어서 모르겠는데 3-4시간 이상 SNS 안 하지 않나요? 하루에? 아무리 핸드폰 오래 해도? 사실 24시간 중에 한 21시간은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족했을 때 사실 옆에 사람들한테 먼저 이렇게 입소문이 내는데 그건 사실 트래킹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분의 고객한테 완벽한 만족을 주면 그 고객분들이 주변에 2명한테만 소개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제곱수로 이렇게 늘어났을 때 훨씬 더 우리가 쉽게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또 질문이 뭐였죠? 마케팅의 차별화 전략. 아, 네. 어떤 포인트가 있었나요? 그래서 여쭤봤었는데. 저희는 자연스럽게 한다. 사실 죄송해요. 제가 그 너무 집중하다. 선물하기 거기에 네. 아주 꾸준하게 6개월 네. 동안 이렇게 DM을 보내셨던 것도 굉장히 큰 차별화. 네. 노력이 저희 막 소리 질렀어요. 처음에 되고 나서 와 막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네, 그런 물꼬가 한번 트이니까 네. 바이럴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네.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영문과가 나왔거든요. 사실 아. 그래서 인문학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약간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괴를 좀 같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제품, 감자빵 그리고 밭 주식회사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우리 사회에 좀 던지고 싶은 메시지, 가치 네, 되게 인문학적인 질문으로 한번 네. 준비해봤습니다. 저희의 사실 미션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의 미션은 모든 에블바리 파머. 그러니까 모든 2030년에는 에블바리 파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농업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가 저희의 이제 미션이거든요. 그 뭐냐면 저희의 밭이라는 그러니까 감자밭은 저희의 브랜드명이고요. 밭은 농업회사법인 밭이 회사명이에요. 밭의 의미가 3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농작물이 자라는 터가 밭이고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터가 밭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돈만 벌려고 회사 다니는 사람 저는 찾기 어렵거든요.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성장할 수 있는 터. 3번째는 개개인의 마음의 밭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밭에 3가지 의미가 있듯이 그 농부에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응원하는 모든 사람은 파머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응원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터를 같이 일구는 사람, 그리고 개개인의 마음의 밭을 일구는 사람은 모두 파머다. 그랬을 때 우리 78억 인구, 이제 60억 아니죠. 78억 인구 됐던데 78억 인구가 다 파머가 돼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수 오랜만에 이 시점에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온라인에서도 내용 보니까 이제 이미소 대표님 말씀 듣다가 감자빵 먹고 싶어서 바로 카카오 선물하기로 주문했어요. 뭐 이런 내용들도 막 올라오고 있대요. 여기 네. 굉장히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네요. 네, 그러게요. 네. 그 온라인 여기 쪽에 이제 있습니다. 댓글 좋은 질문들 확인하기 전에 혹시 현장에서 또 두 분께 궁금하신 이제 분이 계시면은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여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를 너무 좋아해서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김강수라고 합니다. 우선은 박성기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논산에서 너무 긴장되네요. 네, 논산에서 지금 지내면서 농가분들이랑 함께 소통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인력난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팜 기술이 현재는 환경을 제어하는 기술이지 어떤 피킹을 하거나 생산량이 직접적으로 이제 일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추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피킹 기계도 있어요. 이제 곧 선보일 거고요. 일단 인력난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또 코로나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 잎 제거하고 또 꽃도 제거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편하려고 그런 기계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저희도 유튜브를 운영하거든요. 그 펌이 치면은 나와요.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고 거기 보시면 이제 좀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마찬가지로 근데 더 편하게 하려면요. 이게 작물이라고 했을 때 얘를 편안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사람이 편하려면은. 그래서 그렇게 기기를 하나씩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센서부터 해서 모터 또 뭐 한데 지금 말씀하신 피킹 기계도 곧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잠시만 제가 뭘까? 농장 사진 있는데 자료 화면. 이게 저희 농장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데 오. 얘가 이렇게 만들면은 조금 더 편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따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따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퀄리티 있는 딸기를 생산할까? 많은 분들이 딸기를 드셨을 때 어떤 딸기 맛있어요. 또 어떤 딸기 맛이 없어. 근데 전 그게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맛있어. 그래야지 맛있으면은 사실 딸기를 신발 가게에서도 팔리고 세탁소에도 팔려요. 근데 맛이 없으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기기 개발도 중요한데 퀄리티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먼저 개발을 했고 피킹도 올해 내년까지는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질문 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저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에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이 있는데 우선 이미소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품종의 다양화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갖고 계신 감자빵은 그냥 감자의 다양한 품종보다는 일부의 품종을 이용해서 하시는 건지 혹 아니면 다양한 품종을 이용해서 하시는 건지. 근데 품종이 다양해진다고 그거는 공급자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품종이 다변화가 일원화가 됐다는 건 결국 그러니까 소비자가 하나만 찾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대형마트에서 사과는 후지 그리고 포도는 샤인머스켓 이런 식으로 하나의 품종들만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100가지의 품종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건 10가지 그 중에서 지금 한 8개 이상 아까 재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하실 건지 소비자에게 어떠한 식으로 인지를 시킬 건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우선 저희가 겪었던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그 산지 폐기를 하는데 저희가 산지 폐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다양한 품종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제가 감히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워낙 그냥 중요한 문제인 거고 종의 다양성의 문제는 단일화가 되고 있는 게 너무 문제고 그건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나갈게요. 그랬을 때 저희가 생산을 처음 해서 가락시장에 올렸을 때 다들 그거를 어디다가 소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 감자가 그때 당시 36,000원 나오면 진짜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일반 20kg 감자가 36,000원 낙찰을 받는데 저희는 18,000원 낙찰을 받았어요. 보통 그렇게 낙찰 받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까대기 비용 있잖아요. 상하차 비용. 그게 되게 커요. 그것 때문에 대부분 그냥 낙찰 받은 대로 그냥 팔아버려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가락시장에 사실은 그게 어쩌면 유통사 일부 유통사들의 문제인 거죠. 모든 유통사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종자들을 그냥 좀 후려쳐요. 사실은. 처음 보는 거니까 반값에 그냥 낙찰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좀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그 기업가 손이 되게 추철하셨기 때문에 그 낙찰을 안 하고 다 갖고 와가지고 폐기를 해버리는 상황을 제가 눈으로 8년 넘게 6, 7년 넘게 그걸 봐왔고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가를 봤을 때 일단은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먼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6년 정도 사실 뭐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몇 수백 가지의 다양한 것들을 트라이얼하면서 지금 감자빵의 아이템이 나오게 된 게 6년이 걸렸어요. 6년이 나오고 나니 처음에는 빨간색 감자 하나로만 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저희가 빨간색 감자가 모자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왜냐면 제약 재배부터 저희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잘 팔리는 줄 몰랐는데 막 팔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은 반반씩 섞었는데 이게 웬걸? 품종을 섞으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3가지 품종을 같이 섞어요. 왜냐면 품종이 다양하니까 향이 다양해서 더 맛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요즘 되게 이제 하면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품종을 섞고 있고 저희가 감자 음료도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청강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또
지금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감자 우유도 준비하는데 그건 또 새로운 품종으로 해요. 뭐 그런 식으로 품종을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면 다행히 처음에는 저희가 다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그 규모가 그러지 처음에는 원래 저희가 4만 평 짓다가 2만 평 짓다가 나중에는 지금 20만 평을 계약 재배하고 있거든요. 계약 재배를 하면 그 농가분들한테 저희가 종자부터 이런 모든 걸 제공하고 전량을 다 수매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지금 사실 모든 구조들이 농민들이 에블띵 잘해라. 그러니까 너네 마케팅 뭐 과정들 공유하는 것부터 모든 걸 잘해라는 진짜 강요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농민들은 농사에만 집중하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게 또 해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보통 뭐 대기업들에서 600원, 700원에 계약 재배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30%에서 뭐 1-20%더 쳐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상생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또 다양한 품종에 대한 품종을 유통해야 되는 거에 대한 중요도는 제가 말할 건 없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에서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이에서 계약 재배할 수 있는 부분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관계들을 좀 맺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는 거죠. 또 그게 저희가 지금 A부터 Z까지 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도에서도 막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도 하시지만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지금 쌀알 같다래 혼날 같다고. 사실 1200톤 하고 있는데 지금 20만 평에서 1200톤 조금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저희 한 알 하는 거예요. 한 알. 근데 그냥 하나를 시작해야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은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이 시작이 또 조금 이게 사실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또 아까 저희가 카카오 선물하기 들어간 것처럼 지금은 이제 1200톤이지만 그게 또 12만 톤이 되고 120만 톤이 되고 그게 지금 뭐 이렇게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황했네요. 그만큼 네. 또 자부심이 또 있으시고 네. 품종 다양성에 네. 노력을 네.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서 네, 좋은 질문과 답변. 네. 네. 그리고 질문 주신 분께서 또 두 분 대표님이라고 네. 하셔서 네. 혹시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실까요? 네, 말씀 주십시오. 마이크만 기다려 네.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퍼밋 대표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600평에서 900평 한국은 보통 부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리고 스마트팜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기계를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큰 돈이 필요하거든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부부가 했을 때 600평이나 900평에 되는 스마트팜 비용을 투자하고 피킹기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제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 매출은 기업에게 돌아가지 결국 그게 농민에게 간다는 생각을 제가 아직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런 식의 투자를 했을 때 진짜 농민들이 ROI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돈 많이 벌어요. 네, 그 맞는데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대농이라고 하면 5,000평 이상부터 대농이라 그래요. 대농들이 뭐가 많냐면은 빚이 많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번지르한 뭐를 하고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은 여태까지 계속 저는 농가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빚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알짜배기는 600평 이렇게 500평, 900평 그분들이 진짜 알짜배기예요. 그분들이 돈 생기면은 땅을 삽니다. 그리고 또 600평짜리 또 지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용을 하고 하는데 자, 한 예로 들면 저희가 왜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하냐면은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광 센서도 있을 거고 온도 센서도 있을 거고 습도 센서, 우적 센서, 무슨 센서 한 6개, 7개가 돼요. 이거를 얘네는 별로 비싸지가 않아. 근데 유선이에요. 선을 길게 끌고 와야 돼요. 농장이 얼마나 큰데 600평이라도 한 80m 정도 됩니다. 끌고 와서 하나 달지. 이 5개 세트 다는데 뭐하고 3천만 원 됩니다. 왜냐면은 인건비 엄청 비싸잖아요. 자, 5개 다는데 3천만 원 들고 이 센서 값만 하더라도 5군데만 딱 설치하면은 이 센서 값만 500만 원 정도 들어요. 센서만 있으면 또 뭐가 있고. 저희는 이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무선으로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했어요. 이 센서가 얼마냐면은 10만 원. 10만 원짜리 5개. 정확도는 99.98 나왔어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요. 뭐냐면은 많은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저는 개발을 합니다. 스마트팜 비싸서 못 해요. 저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스마트팜을 설치해야 되냐? 몸이 편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편한 거를 더 싸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합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굉장히 비싸요. 한 다른 데서 600평 지으면은 저희 홍보 같네요. 저희 회사한테 시키지 마세요. 다른 데에서 이렇게
600평을 지면 거의 10억 정도 나옵니다. 예. 근데 굳이 그렇게 지어야 돼? 그게 한국형 스마트팜이에요. 저희는 그냥 4억, 5억 정도에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ROI를 2.3년에 끝내보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일단 센서 가격 낮추고 스마트팜 가격 낮추고 배드 가격 낮추고. 그러려면 저희가 뭐가 필요했을까요? 공장이 필요했어요. 공장을 하나 지어버렸죠. 직접 생산을 해요. 다. 파이프도 되게 싸게 갖고 와요. 왜냐면 경쟁 붙여요. 왜냐면 저희는 워낙 파이프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리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형 스마트팜을 완성을 시키고 이분들이 많이 하게 하고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이분들 돈 벌어 가게끔 돈 버는 것도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한국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후단이 더 중요해요. 저희는 한 번 팔면 끝이지만 한국형 하우스는 저희는 로얄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농민들한테 한 농가당 3천만 원씩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농가 되고 10,000농가 되면 매년 저희는 3천만 원씩 한 농가당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3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 농민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차피 그분들 영양제 써요. 어차피 농약도 쓸 거고 또 양액도 쓸 거고 그거를 저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농업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죠. 더 정확하고 품질이 고퀄리티로 나올 수 있는 농법을 알려주고 그 정도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저희 BM이에요. 그래서 뭐 무자비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ROI가 10년 나오게 저도 사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랑 같이 하고 싶어하는 농민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이거 네. 연달아서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점점 진행을 해보시죠. 일단 그 넥스트유니콘에서 김화영님께서 그 박성기 대표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팜 기술을 화훼 작물 꽃에도 이제 적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제 여쭤보시는데 화훼 작물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작물들을 생각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저희 회사가 딸기만 키우는 줄 알아요. 예, 제주도에 보면은 아주 멋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 화훼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한 거고요. 막 하늘에서 꽃이 아름답게 열리고 거기서 이제 차 마시는데 저희 화훼 하고 있습니다. 화훼도 잘하고 육류도 하고 있고요. 토마토, 오이, 가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물을 많이 늘린다.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작물은 하나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화훼든 우리 과채류든 엽채류든 간에 애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애기들한테 처음에 이유식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키우고 조심히 키우고 나중에 이렇게 키우고 영양제를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던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작물이라는 그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바나나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하얀 딸기 신데렐라라는 그 품종인데 저희만 팔 수가 있어요. 저희만 하얀 딸기인데 맛있어요. 파인애플이랑 교잡을 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 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틈새 영업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미서 대표님께도 질문이 하나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아무래도 아까 마케팅 비용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셨었는데 홍보 등은 어떻게 하고 고객들을 찐팬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그 고객 감동을 선사하는 이미서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계속 말하면 자랑이지만 어쨌든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저희가 진짜 생산이 이제 뭐 징검다리처럼 계속 늘어나잖아요. 생산량이 처음에는 하루에 뭐 제가 손으로 만들었던 거 하루에 1,500알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하루에 저희가 3만 알씩도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고 더 이상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홍보를 사실 못했던 저도 사실 광고 집행을 할 줄은 알거든요. 근데 그날 안 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그렇게 지향한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팔 수 있는 물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물량 정말 자랑이죠. 그러니까 광고를 하지 않아도 물량이 모자라서 광고를 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죠? 죄송해요. 그 이유는 진짜 오시는 분 한 분한테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드리려고 사실 저희는 노력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KPI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인사 평가라고 해야 될까? 그 성과 공유를 할 때도 대부분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매출을 누구나 그 정보에 잘할 수는 있지만 매출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고객님까지 완벽하게 만족하셨는가 이런 거는 사실 매출이랑은 이제
매출만 더 높게 하려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유속을 더 빠르게 한다든지 더 손님들한테 뭔가 더 구매할 수 있게끔 더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물론 아예 안 중요하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고객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할 수 있을까, 더 오래 체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더 그 가산치를 둬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딩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고객을 만나서부터 경험하고 마지막 후기에서 온라인에서 찾아보는 것까지 다 고객 경험이 일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만족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네. 네, 제품이나 이런 것에 일단 본질에 집중해야 네. 네, 마케팅도 저절로 네. 성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네, 했는데 마지막 오프라인 으로 질문 한번- 저기 뒤쪽에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받고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퍼밋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한국형 스마트팜 아까 600평 정도 할 때 4, 5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전기전자통신 공사랑 설비비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랑 퍼밋의 경우에요. 두 번째로 퍼밋에서 이제 센서라든지 설비 같은 거를 제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결국에는 스마트팜이라는 게 자동 제어인데 자동 제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이제 저희가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퍼밋에서 제조하는 그 설비나 센서 같은 거에 대한 프로토콜을 외부로 공개하시는지 아니면 공개 안 하신다면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기억나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빠른 거. 프로토콜은 공개를 안 할 거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네, 저희가 진짜 애써 모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스마트팜이 두 가지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여태까지 국내 스마트팜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좋은 그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들 환경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해요. 저희는 뭐냐면은 온도가 뜨거워서 창문을 여는 게 아니라 얘가 광합성을 했어요. 햇빛이 많이 불었고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니까 저희는 창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개념이 달라요. 저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비가 오니까 문을 닫아야지가 아니에요. 저희는 비랑 관계없고 광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을 연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산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뭐를 한다. 환풍을 한다. 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요. 그래야지 작물이 잘 자라요. 작물이 안 자란다, 잘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마트팜 결국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이유는 잘 자라야 돼요. 내가 몇 억 주고 나서 이거 그 전보다 못 해봐. 저 같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거고 두 번째 저희는 온실이든 뭐든 간에 이뻐요. 이쁘게 해요. 이왕 뭐 1억이든 뭐든 돈 들어갔으면 이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잡하게 만들진 않아요. 어떤 제품이든. 제가 또 자료 있는데 요거가 저희 실내 제백이에요. 실내 제백인데 저희는 무조건 이쁘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우렁차게 만들어요. 저희가 하나 이왕 보여드린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멋있죠? 안 멋있나 봐. 멋있습니다. 멋있어. 네,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 건데 물의 힘으로도 돌아가요. 물이 한쪽으로 떨어지니까 무거우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가격 비싸냐? 비쌉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농업 강국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그건 반칙이에요. 뭐냐면 네덜란드는 기업이고 우리나라는 두 부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이 빡신 붙으면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만들면서 네덜란드 거기에서 뭐 한국은 우리 네덜란드보다 15년 뒤졌다 해서 이걸로 댓글로 올렸어요. 다시 너네가 뒤졌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저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기 아까 전에 질문이 전기라든지 센서 이 비중은 사실 전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5억이라고 쳤을 때 하우스 2억 정도 들어요. 내부 1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내부라고 하면은 베드 얘기하는 거예요. 600평 기준인가요? 600평 기준 했을 때. 그리고 또 양액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관수 이 부분하고 온풍기 들어가고 방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딱 5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불안한 거는
지금 물가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사실 그 농민하고 1대1로 이렇게 계약을 안 해요. 뭐냐면은 저희는 농협하고 계약을 해요. 농민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민은 가까운 농협을 찾아가야 돼요. 그 농협과 저희랑 계약을 할 거예요. 예, 그래도 왜냐면은 소비자들도 좀 안심돼야 되고 또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좀 나름대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절약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 되시나요? 네, 아 정말 두 분 말씀 계속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나왔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두 번째 세션도 끝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모두 마지막으로 용감하게 창업하고자 하는 후배 창업가들한테 한 마디씩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네. 네. 그 신이라고 하는 농업에서 왜 농업을 신에서 일을 하시나요? 하면은 농업에서 일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이미 문제 의식을 다 갖고 있어서 사실 그냥 다른 회사 사람 분들이신데도 정말 동지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분들끼리 얘기할 때 이 신을 떠나지 맙시다 오래 봐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되게 1차 생산 정말 그런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씬에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동지가 또 되시면 또 오래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일단 창업이라는 건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큰 숙제였는데 사실 하고 보니까 그렇게 큰 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후배들도 이렇게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거고 대신에 지형 지물을 좀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전 지금 다시 창업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는 되게 많아요. 한국농업진흥원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농촌진흥청도 있고 되게 많아 지원하기. 근데 농업이란 특성이 굉장히 지원 사항도 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중소기업 청밖에 없으면 우리는 환경부도 들어가 있고 농림부도 들어가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하면은 분명히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진흥원 홍보까지 감사합니다. 저희 무역협회도 많이 네. 네, 마지막까지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신 두 분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얼굴이 굉장히 둥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멋지게 나왔습니다. 크게 네. 나오잖아요. 멋지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